OECD마저 충격이라.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달았나 하면요. OECD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내렸습니다. 작년 11월에 2.3% 성장한다고 올렸거든요. 6월에 2.1%였으니까. 애초에 2023년 3월에는 2.3%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4년 2월에는요. 2.3%가 2.2%가 된다고 내렸습니다. 야, 이게 저는 진짜 놀라울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왜 제가 충격이라고 제목을 달았느냐. 2.2%를 우리는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경제는 올려잡았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세계 경제는 말입니다. OECD가 2024년 2월 기준으로 2.7%를 2.9%로 올려잡았습니다. 세계 경제 잘 나간다는 거죠. 세계 경제. 뭐 국제통화기금도 2.9%긴 하지만요. 지금 최근에 국제통화기금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금 세계 경제를 다 올려잡았죠. 게다가 미국 경제도 올려잡았습니다. 미국 경제도. 미국 경제도 말입니다.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1%까지 IMF하고 동률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낮춰 잡았다는 이야기. 저는 이게 충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예요.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당연히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OECD는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데도. 왜 안 좋아지나? 여러분들도 아마 중앙진 TV를 오래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수출은 좋아진다예요. 그러나 내수가 뒷받침하지 못한답니다. OECD 입장에서도요. 이게 빚이 많아서 이자 갚느라 정신없고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돈 쓰고 싶어도 안 쓴다는 거예요. 저는 최악의 상황이 왔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가 이제 한꺼번에 다가올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하는 정책을 폈잖아요. 그러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최저임금이 말입니다. 5년 동안에 41.6%가 올라갔으니 물가가 엄청 올라갔죠. 여기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세계 공급망에 어떤 충격이 와서 또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물가가 올라간 이중 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중 물가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 시장의 충격파는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그것이 한꺼번에 닥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하고요. 물가의 이중 충격이 결국은 대한민국 성장을 옥죄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성장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OECD가 전망을 했다는 것이 저는 더 뼈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 기관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나쁘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OECD가 2.2% 잡은 것은요. 최근에 국제통화기금은 올려잡았거든요. 2.3%로. 그런데 말입니다. OECD는 내려잡았다는 게 아마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불신의 벽이 좀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해외 주요 기관들은요. 올해 우리 성장률을 2.2%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2.2%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국내 기관들은 2.09%, 2.2%보다 낮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2.2%고요. 한국개발연구원이 2.2%니까 OECD가 여기에 키를 맞췄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문제는 여러분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지금 OECD가 낮춘 것도 낮춘 거지만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2%라는 자체도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작년에 1.4% 성장을 하고요. 올해 2.1%, 2.2% 성장한다는 것은요. 역대급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2019년에 2.2% 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때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 제대로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2019년이면 미중 충돌이 극에 달했을 때거든요. 이때 우리가 2.2% 성장했다. 이때 한일 간에도 전쟁이 굉장히 강했을 때예요. 경제전쟁이. 그래서 2.2% 성장한 게 저는 놀랍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또 최악의 어떤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이대로 갈 것이 아니다. 경제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자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물가의 이중 충격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저는 경제를 활활 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말입니다. 소득이 많아지고 소득이 많아지면 그래도 이자 내고 남는 돈으로 조금의 더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저성장의 함정에 빠집니다. 저는 빠질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 저는 혁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68시간 일하던 것을 갑자기 주 52시간으로 줄였는데 이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이상하죠.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68시간 일할 때 버는 거하고 52시간 일할 때 버는 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소득이 줄어든 데다가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더 많이 올랐어. 당연히 최악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여기에다 최저임금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바닥 경제를 부흥을 시켜줘야 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너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오히려 내보냅니다. 여기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저는 이것이 결국은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통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고통으로.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는요. 철저한 개혁, 과감한 개혁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부진하잖아요. 공룡 야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노력도 안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노력이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총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만 잘 돌아가기를 빌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